네, 안녕하세요. C언어 강의 13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변수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전역 변수와 지역 변수를 소개하고 그 둘 간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간단하게 복습을 하고 넘어가자면 전역 변수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함수나 구역에 속하지 않는 파일의 가장 위쪽에 선언된 변수들을 뜻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 전역 변수라는 거는 이름에서 보이듯이 어떤 함수든지 어떤 파일에서든지 어디에서나 사용 가능한 변수라고 하였고요. 그에 반해서 지역 변수라 하면 어떤 특정한 함수 안에서나 함수 안에서도 어떤 특정한 블록 안에서만 특정한 구역 안에서만 사용 가능한 변수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구역을 넘어가서 사용하게 되면 에러가 난다든지 아니면 값이 변한다든지 그러한 충돌이 생긴다고 했죠.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예에서처럼 int a라고 하는 새 변수가 선언되었음에도 충돌이 나지 않았던 것은 우리가 변수를 선언할 때 identifier는 변수의 이름은 절대 중복돼서는 안 된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충되지 않았던 것은 이 세 변수가 모두 사용 가능한 구역이 달랐던 거죠. 얘는 전역 변수고요. 두 번째에는 메인 함수에서 사용 가능한 a였던 거고 이 마지막 세 번째 a는 이 블럭 안에서만 사용 가능한 i였기 때문에 상충이 되지 않았던 거고 만약에 이 블럭을 없애고 이 int a는 200의 a와 이 맨 처음에 a가 같은 구역에 메인 함수 안에 같은 구역에 있게 되면 상충이 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역 변수와 전역 변수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변수를 선언할 때 그 선언과 동시에 값을 지정해 주는 것을 초기화라고 하면서 초기화가 가능하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전역 변수는 초기화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디폴트로 그 값이 a에 0이 들어가 있지만 지역 변수 같은 경우에는 초기화자를 지정하지 않으면 쓰레기 값이 들어있다. 의미 없는 값이 들어가 있어서 얘를 그대로 프린트하거나 연산을 하려고 하면 실행 과정에서 에러가 생겨서 성공적으로 프로그램을 마치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까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제가 덜 말씀드린 부분이 있어서 그거 마저 말씀드리고요. 이제 C 언어의 가장 높은 산이라고 할 수 있는 포인터에 서서히 접근을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int a를 전역 변수에 하나, int b를 지역 변수에 하나 선언을 하였습니다. 이제 선언을 할 때 특히 초기화를 시킬 때 여러분들께서 주의를 하셔야 되는 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역 변수든 지역 변수든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가 가능하다고 했죠. 그래서 int a라고 하는 전역 변수에는 1이란 값을 넣었고요. 지역 변수의 b에는 100이라는 값을 넣어서 초기화를 시켰어요. 그런데 프로그래밍을 하다가 전역 변수가 하나 더 필요한 거예요. 뭐라고 할까요? C라고 할까요? C라고 하는 전역 변수가 필요한데요. 얘는 항상 A에다가 A보다 1이 더 큰 숫자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연산을 하듯이 이렇게 선언을 하려고 하니까 오류가 빨간 줄이 그어져 있죠. 빨간 줄에 봤더니 왜 오류가 났나 봤더니 식에 상수값이 있어야 합니다. 라는 오류 메시지가 뜨면서 빨간 줄이 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전역 변수의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A도 그렇고 C도 그렇고 전역 변수죠. 전역 변수의 경우에 초기화를 할 때는 항상 상수값만 가능하다라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이처럼 지금은 C라는 전역 변수를 초기화하는데 A라고 하는 변수가 사용이 되었죠. 연산을 하려고 하니까 얘가 변수를 사용한 연산을 하려고 하니까 얘가 오류가 났던 거예요. 얘가 오류가 나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 전역 변수 같은 경우에는요.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것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다른 프로그램들보다
가장 먼저 int a가 전역 변수들이 저장될 메모리 공간을 먼저 컴퓨터가 할당을 해놔요. 그래서 a라는 애를 만들면 일단은 이 안에 값이 몇이 들어갈지는 모르지만 a라는 애를 할당해 놓고 그 다음에 c라는 애를 할당하려고 하는데 이 c라는 애를 할당하려고 하는데 얘의 전역 변수 a가 또 맞물려 들어가 있죠. 그러면 이 값을 넣어야 되는데 얘는 아직 a라는 애가 완전하게 실행이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일단은 나중에 컴파일 과정이라든지 빌드 과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으니까 그때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일단은 여러 가지 복잡한 설명들을 잊어버리시고 일단은 기억하실 거는 전역 변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변수를 사용한 연산을 초기화해서 사용할 수 없다. 대신 이렇게 상수만 사용한 초기화는 가능하죠. C에는 10 곱하기 2니까 20이라는 값이 C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게 전역 변수, 글로벌, 전역, 이 위 공간을 전역이라고 합시다. 전역의 공간에서는 변수의 연산이 불가능하다.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C라고 하는 변수를 선언하고 20이라는 값을 넣었죠. 초기화를 시켰어요. 그런데 이 C라는 값을 바꾸고 싶어요. 30으로 바꾸고 싶어요. 이렇게 연산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일단 코드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얘가 함수 외부에 코드가 있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빌드를 해보면 빌드 오류가 생기죠. 빌드 오류 목록을 보면 네, C의 재정이 여러 번 초기화 됐습니다. 일단 여기에서는 2줄이 문제가 되는 건데요. 얘는 지금 이 밖에는 이런 include나 전역 변수 선언 말고 다른 아이들이 와서는 안 되는 공간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연산이라고 하는 애가 있기 때문에 얘를 컴퓨터가 잘못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 공간에 있으면 안 된다. 전역 변수 공간에서 변수의 연산이 불가능하다. 라는 점. 그러니까 이 밖에서는 항상 그냥 전역 변수 선언만 한다라고 기억을 해두시고 선언을 할 때에도 이 전역 변수 같은 경우에는 다른 전역 변수를 사용해서는 안 되고 그냥 상수로만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를 들어서 D는 K 이런 연산도 당연히 불가능하겠죠. 왜냐하면 변수가 사용이 됐으니까요. 네, 이런 것도 불가능하고요. 또 어떤 걸 해볼까요? 그런데 금방 똑같은 우리가 이제 선언을 할 때 줄줄이 같은 E, F, G라고 했을 때 이렇게 줄줄이 선언이 가능했었죠. 전역 변수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얘는 int E, int F, int G를 세 가지를 선언을 한 것과 마찬가지인데요. 초기화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줄줄이 할 수 있습니다. 15, G는 20. 얘는 선언을 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러면 얘를 찍어봤을 때 프린트를 하면 E는 10이 나올 테고 F는 15, 그 다음에 G는 몇이 나올까요? 그쵸? 얘는 초기화를 하지 않았으니까 0이라는 값이 찍히겠죠. 네, 이런 식으로 변수의 선언이 가능하다. 초기화가 가능하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전역 변수의 경우에는 초기화할 때 항상 상수만 사용해야 되지 변수를 사용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역 변수에서는 어떨까요? 지역 변수에서는 K라고 합시다. 대문자 K라고 하면 K는 B 곱하기 2 이렇게 선언이 가능할까요? 일단 빌드를 했을 때 문제가 없으면 오류 메시지가 안 뜨고 바로 실행이 되네요. 제가 printf 관련된 출력 관련된 함수를 하나도 적지 않았으니까 출력이 하나도 안 된 거고요. 그러면 K라는 값에 전역 변수 K겠죠? K라는 값에 %D로 찍어보면 당연히 몇이 들어있을까요? 200이 들어있겠죠.
네, 이렇게 200이 출력되는 거죠. 그래서 전역 변수를 선언을 할 때 중요한 것은 항상 초기화를 안 하면 0이다. 초기화를 할 때는 상수, 숫자만 가능하다. 그 다음에 전역의 공간에서는 연산이 불가능하다. 그런 거는 아예 코딩이 불가능하다. 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고요. 지역 변수에서는 초기화를 하지 않으면 쓰레기 값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걔를 바로 사용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실행 과정에서 오류가 생기면서 그 프로그램이 중지가 된다. 그 다음에 지역 변수에서는 이와 같이 변수를 사용한 초기화도 가능하다. 대신 그 변수가 이전에 반드시 선언이 되어 있는 변수만 사용이 가능하겠죠. 왜냐하면 참조를 해야 되니까요, 컴퓨터가. 네, 그러면 이쯤에서 변수와 관련된 변수 선언과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를 해보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슬슬 어려운 내용을 배워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어요. 그게 바로 포인터라고 하는 건데요. 포인터는 C 언어를 배우면서 가장 초반에 우리를 괴롭히는 주제가 될 것 같아요. 이해 보수, 그 다음에 뭐 음수의 메모리 표현, 그것도 산이었지만 그거는 아주 야트막한 언덕 정도였다면 포인터는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복잡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시고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많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차근차근히 여러 번 반복해서 듣다 보면 서서히 이해가 되고 앞으로 포인터를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으실 거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포인터를 배우기 전에 그 기본 베이스가 되는 내용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제가 int a는 100이라고 선언을 하면 제가 이전에 설명을 드렸죠. 이렇게 선언을 하고 초기화를 시키면 컴퓨터가 하는 일은 일단 이 a라고 하는 변수의 메모리 int니까 몇 바이트? 4바이트를 할당해서 그 메모리에 해당하는 숫자 a에는 100이라는 값이 들어가 있어야 하니까 메모리에 100이라는 값을 적어 놓는다 그랬죠. 파워포인트로 설명했던 부분들 다시 돌아가시면 다시 이해가 되실 거예요. 메모리 4바이트에는 0x00000064라고 하는 값이 리틀 엔디안으로 들어가 있겠죠. 그러면 컴퓨터는 이 a라고 하는 변수가 어디 메모리에 저장되는지, 메모리도 우리가 한 바이트 단위로 주소가 할당되어 있다고 얘기를 했었죠. 부여되어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메모리 주소 자체도 하나의 정보가 될 수 있겠네요.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변수는 이 a가 몇 번지 주소에 있는지가 궁금해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 100이라는 값 자체가 아니라 a가 저장되어 있는 변수의 그 메모리의 주소 값 자체가 궁금해질 수도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변수는 항상 메모리가 할당되고 그 메모리 자체도 주소 값이 할당되어 있다. 그런데 그 메모리 값 자체도 하나의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다. 그러면 그 메모리 주소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int a를 선언했고요. int b는 200이라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치는 대로 같이 따라 쳐주세요. %d, %d. a는 %d고요. b는 %d. 한 줄을 바꾸고 밖에다 a와 b를 찍으면 무슨 숫자가 찍힐지 여러분들 다 가늠이 되셔야 합니다. %샵 샵 x로 찍겠습니다. and b는 %샵
%샵 x로 출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밖에는 AND A와 AND B라고 적을게요. 네, 여기에 네, 이렇게 해서 컨트롤 F5를 출력해보면 이렇게 두 줄이 출력이 됐는데 첫 번째 줄은 A가 100이 찍히고 B는 200이 찍힌 걸 알겠어요. 그런데 두 번째 줄은 이 AND A와 AND B에 각각 찍힌 %x 16진수 두 수가 뭘 의미하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얘가 어떤 의미인지 말씀을 드리면 이 AND라고 하는 연산자는 A 변수 A의 주소값을 의미합니다. AND라고 하는 연산자가 해당 뒤에 붙은 변수의 메모리 주소값을 나타내는 연산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16진수로 찍어 올 텐데 어떤 값을 찍어 오냐면 AND가 붙어 있네. A라고 하는 변수의 메모리 주소값을 가져다가 16진수로 찍어 라고 하는 의미고요. AND B는 위에서 선언한 이 B 변수의 값이 저장되어 있는 메모리 주소값을 가져와서 16진수로 찍어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값이 지금 0x EDFE 70이 나왔고요. EDFE 64 이렇게 나왔네요. 그러면 이 숫자, 이 AND A라고 하는 연산자의 의미, 그리고 이 금방 찍힌 16진수의 값의 진정한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저희가 디버그 툴이라고 하는 거를 사용할 거예요. 이 디버그 툴은 이제 막 프로그램을 돌리다 보면 에러가 나고 실행 중에 에러가 나고 막 그냥 종료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어디가 잘못됐는지 찾아내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이 우리는 라인 바이 라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한 줄 한 줄 따라가면서 어디 줄에서 잘못이 됐는지 우리는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이 디버그 툴을 사용하면 이 한 줄 한 줄 코드를 수행하면서 메모리 값들이, 변수 값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디버그 툴을 사용할 건데요. 디버그 툴을 사용하시려면 일단 여기에 디버그 메뉴에 디버깅 시작을 누르셔도 되고요. 지금 F5라고 되어 있는데 F5를 누르셔도 되지만 우리는 지금 한 단계씩 코드 얘를 실행할 거예요. 그래서 F11 또는 프로시저 단위로 F10 또는 F11을 누르시면 됩니다. F11을 누르면 빌드 하시겠습니까? 해서 예 했어요. 예 했더니 화살표가 생겼어요. 이 화살표는 이제 다음에 수행할 코드 한 줄을 찾아가는, 가리키는 화살표인데요. 우리는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면 항상 메인 함수로 제일 먼저 들어온댔죠. 그래서 들어와서 아무것도 수행하지 않고 다음 줄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F11을 한 번 더 누르시면 이제 int a는 100, 이 줄을 가리키죠. 아직 수행한 상태는 아니고요. 이제 다음에 우리가 F11을 한 번 더 누르면 int a는 10, 100이라고 초기화를 시키는 작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아래 탭에 아마 자동이라고 하는 탭이 보이실 거예요. 자동이라고 하는 탭을 봤더니 a라고 하는 변수의 값이 마이너스 엄청 큰 수, 마이너스 엄청 큰 음수가 들어있어요. 네, a와 b는 메인 함수에 들어가 있는 지역 변수죠. 지역 변수는 지금 초기화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항상 쓰레기 값이 들어가 있다고 했어요. 근데 저희는 지금 100이라고 하는 값을 a에다가 넣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변수의 값에 쓰레기 값, 아무 의미 없는 숫자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F11을 한 번 더 누르면 이 값이 100으로 바뀌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b에 대해서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b가 생겼는데 b도 마찬가지로 지역 변수이기 때문에 초기화 시키지 않은 상태에서는 의미 없는 쓰레기 값이 들어가 있다. 우리가 F11을 한 번 더 누르면 얘는 200
밖으로 바뀌어 있겠죠. 그 다음에 우리는 이 printf 함수를 수행을 해야 돼요. printf 함수를 수행하기 위해서 F11을 누르시면 네, 이제 얘가 수행이 됐겠죠. 그래서 지금 F11을 눌렀을 때 자동으로 생긴 콘솔 창을 눌러보시면 A는 100, B는 200에서 엔터까지 수행하고 다음 줄에서 커서가 깜빡이는 거를 아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다음 줄을 수행을 해야 되는데 한번 눌러볼까요? F11을 눌렀더니 콘솔을 봤더니 이제 AND A와 AND B의 값이 찍혔죠. 0x 3a fc d8 하고 fc cc 이렇게 두 가지 값이 찍혔습니다. 아까 우리는 이 두 값이 메모리의 주소값이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아직 이게 정확히 어떠한 의미인지 그림이 잘 안 그려져요. 그래서 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메모리라고 하는 탭을 누를 건데요. 혹시 여기에 이제 메모리 탭이라고 하는 게 보이지 않으시는 분은 디버그 메뉴에서 창, 그 다음에 여기에 메모리에 메모리 1이라고 되는 거를 누르시면 이 메모리 창이 자동으로 생길 겁니다. 이 메모리 창이 해주는 일은 뭐냐면요. 우리가 지금 이 프로그램을 돌리고 변수를 생성하고 하는 메모리는 뭐 하드디스크 메모리를 사용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지금 램 메모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램 메모리에도 한 바이트 한 바이트 주소가 할당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주소마다 지금 어떤 값들이 들어가 있는지 보여주는 지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현재 AND A, 변수 A 값이라고 찍힌 0x3a fc d8에 가보면 어떤 값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지 들어가 있는지 확인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주소라고 되어 있는 데에다가 여기 나온 값을 그대로 3a fc d8 3a fc d8 저는 지금 a의 변수가 이 주소에 저장이 되어 있지만 아마 여러분들의 주소값은 다를 거예요. 그리고 한 번 돌렸을 때 그 다음에 돌렸을 때 주소값들이 계속 바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 콘솔 창에 찍혀져 있는 그 값을 주소에다가 그대로 적으셔야지 저랑 똑같이 적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엔터를 치시면 지금 램 메모리에서 이 해당하는 주소로 메모리 자리가 옮겨졌어요. 네, 지금 옆에 있는 거는 이 한 바이트 한 바이트마다 어떤 값이 찍혀져 있는지 16진수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에 여기에 0x가 생략되어 있지만 이게 지금 16진수로 보여지고 있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한 줄에 지금 몇 바이트가 출력이 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세요. 저는 지금 8바이트씩 한 줄에 8바이트씩 출력이 되고 있지만 아마 여러분들께서 뭐 7바이트라든지 아니면 뭐 10바이트 단위로 출력이 되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읽기 쉽게 8바이트 또는 16바이트로 조정을 하려면 이 옆에서 원래는 뭐 자동이라든지 다른 값으로 저장이 이게 눌려져 있을 텐데 8 또는 16바이트로 선택을 해주시면 이게 한 줄에 몇 바이트씩 출력할 건지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정을 해주시면 지금 3a fc d8에서 지금 8바이트가 나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블럭친 0x64라는 값이 저장된 번지가 fc d8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바이트는 fc d9가 되겠죠. 그 다음에는 fc d0 a가 되는 거죠. fc da B, C, D, E, F 그 다음에 16 한 자리 올려서 20, 21, 22, 23, 24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래서 지금 보면 AND A라고 하는 값을 찍은 A 변수가 저장된 메모리 값을 보여줘 라고 했더니 지금 64가 저장된 이 자리를 가리키고 있어요. 거기서부터 64, 00, 00, 00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죠. 그러면 이게 왜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AND A는
지금 0x00 3afc d8이라고 했어요. a라고 하는 변수의 값이 저장되는 주소는 여기야 라고 컴퓨터가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를 가봤더니 64라고 하는 죄송합니다. 64라고 하는 값이 들어있어요. 그쵸? 0x64가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000000이 들어가 있죠. int 변수는 4바이트를 차지하죠. 그러면 메모리에서도 4바이트만큼 차지할 거예요. 그 시작 주소가 바로 a 변수의 end a 값이라는 거예요. 어차피 int가 4바이트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컴퓨터도 알고 있기 때문에 시작 자리만 알고 있으면 a는 int였지, 그러면 그 시작 주소부터 4바이트만큼만 차지하면 되겠다라고 컴퓨터는 아는 거죠. 그래서 이 시작 주소를 가지고 있는 건데, 그러면 값이 왜 100이라는 값이 64000000으로 저장이 되어 있나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그때 리틀 엔디안과 빅 엔디안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리틀 엔디안이라고 하는 거는 낮은 주소 자리에, 낮은 주소에 낮은 자리 값이 들어가 있는 방식이라고 했어요. 지금 64, FC D8, D9, DA, DB 이 4바이트 중에서 어디가 낮은 주소죠? FC D8, 여기가 가장 낮은 주소죠. 거기에 가장 낮은 자리값인 64가 들어있대요. 그러면 얘를 그냥 보통 우리가 읽기 편한 16진수로 바꿨을 때는 64라는 값이 제일 뒤에 저장이 되어 있다는 거네요. 그 다음 앞에 있는 게 00, 그 다음에 00, 그 다음에 00. 00이지만 이 D9에 있는 00이 열로 오겠고요. DA에 있는 00이 이 앞에 오겠고, DB에 있는 00이 제일 앞에 오겠죠. 얘는 16진수로 써있는 아이들인 거죠. 결국 이 a라고 하는 변수의 값은 end a는 3afc d8부터 시작하는데 a는 int이기 때문에 4바이트만큼 쓸 거야. 그 4바이트 안에다가 a가 갖고 있는 값을 저장할 건데, 그 값이 10진수로는 100이지만 16진수로 100을 바꾸면 0x000064가 되는 거죠. 이 값을 int 4바이트에 저장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리틀 엔디안 방식으로 저장하기 때문에 64 값을 가장 낮은 자리인 D8에 저장하고, 그 다음 00을 D9에, 그 다음 00을 DA에, 마지막 제일 앞에 00을 DB 자리에다가 저장해 놓는다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예전에 제가 PPT 화면을 사용해서 설명해 드렸던 그 박스를 쳤던 거랑 같이 생각을 하시면, 이 0x00 3afc d8은 이 박스의 바깥에 써놓은 주소값이 되는 거고요. 0x000064는 박스 안에 적어놓은 16진수 값이 되는 거죠. 그러면 b를 가지고 다시 생각을 해볼까요? b는 마찬가지로 변수 b의 주소값을 나타내겠죠. 이 값이 지금 우리가 콘솔에 찍어봤더니 0x00 3afc cc가 나왔었어요. 콘솔 창에 봤을 때. 여러분들도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저와 다르겠죠. 그러면 이걸 확인하는 방법, 다시 한번 이 AFCCC 여기 자릿수에 가서 3AFC CC 자릿수에 엔터를 가서 쳐봤더니 거기로 우리를 데리고 갔죠. FCCC 자리에는 0xC8이 들어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000000이 차례로 들어가 있습니다. B도 마찬가지로 int 변수죠. int 변수예요. int 변수에 200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10진수 200. 얘를 16진수로 바꾸면 0xC8이 되는 거고요. 얘는 4바이트만큼 차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그 200에 해당하는 16진수를 무슨 엔디안? 리틀 엔디안 방식으로 이 4바이트에 저장을 해 놓은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printf에서 A 값 가져와, B 값 가져와 라고 했을 때 사실 컴퓨터는 A의 값은 이 주소에 있는 거를 어딘가에 저장을 해놓고 A 값을 가져오라고 하니까 여기로 이동을 해서 A로 이동을 해서 아까처럼 64000000 맞다. 리틀 엔디안이지? 그러면 얘를 뒤집어서 가져가야겠네. 가져왔더니 10진수로 찍으래. 그러면 0x00000064를 10진수로 찍어서 100. B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컴퓨터가 이미 0x003AFCCC라고 하는 주소값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로 가서 4바이트를 읽었더니 이런 값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런 값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리트엔드한 방식으로 읽어와서 0xD로 찍으라고 하니까 얘를 10진수로 변환시켜서 printf를 한 거죠. AND A, AND B는 주소값 자체를 출력한 거고요. 이해되셨나요? 이게 처음 배울 때는 굉장히 헷갈리고 그림이 잘 안 그려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강의뿐만이 아니라 인터넷에 다른 강의를 보시던지 아니면 관련된 블로그나 책을 찾아 읽으시면서 이 주소 개념, 메모리 주소 개념, 그 다음에 변수가 저장되는 방식에 대해서 완벽하게 숙지하고 가셔야지 다음에 배울 포인터 개념이나 그런 데이터 값을 읽어오는 방식에 대해서 헷갈리지 않으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배운 내용 AND A, AND 연산자, 그리고 주소값, 그 주소값에 갔을 때 값이 어떻게 저장되어 있더라. 만약에 지금 예제에서는 int만 다뤘지만 이게 int가 아니라 short이었다면, 캐릭터였다면, 롱롱이었다면, 플롯이었다면 얘네들이 어떻게 저장이 되어 있을지 확인해 보시고 디버그 툴을 활용해서 이 메모리 값을 직접 가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연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어려운 내용이니까 복습 철저히 해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